자,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니까 쌤이 마지막에 딱 정리해 줄 테니까 그거 정확하게 기억을 합시다. 자, 두 조건 P가 있고 조건 Q가 있으면은 얘를 이면으로 이어버리면 내가 명제가 된다고 했거든. 명제가 된다고 했는데 잘 들어. 이렇게 명제가 됐을 때 이런 말을 해.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고 왜 그런지도 내가 한번 최대한 납득시켜 볼 테니까. P는 Q 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러니까 지금 P랑 Q가 조건이잖아, 맞잖아. P랑 Q가 조건인데 P이면 Q이다. 얘가 참일 때, 죄송해요. 명제가 되는데 얘가 참일 때 기준으로. 거짓일 때는 이런 말 안 써요. 조건 P랑 조건 Q를 이면으로 엮어서 명제를 만들었더니 얘가 참이래. 그때 그러면은 얘 둘 사이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데 이 P라는 거는 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조건이 이긴 조건인데 충분 조건이란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지금 그냥 외워야 될 것 같잖아요. 필요 조건. 충분이라 했지 내가 방금. 필요 조건이라는 말 쓰거든요. 잘 모르겠죠, 막. 일단 이게 결론이긴 한데 이것만 알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봐봐. 내가 어떤 조건을 한번 내가 세팅을 해볼까. 자, 우리는 칠곡 군민이죠. 칠곡 군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명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원래는 얘는 X는 칠곡 국민이다 라는 조건 P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X는 칠곡 국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참인 거고, X에 유재석이 들어가면 거짓이죠. 유재석은 서울 특별시민이니까. 어찌됐건 XX 보통 생략하잖아요. 두 조건을 이면으로 엮을 때는 이 XX는 생략하고 이제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조건인데, 조건 Q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X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다 참이겠지만 뭐 트럼프가 들어가면 이제 거짓이 되겠죠. 트럼프가 누군지 알지? 알죠. 추성훈이 들어가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모르나요? 일본이 아마 이중 국적일 텐데 모르겠다. 어찌됐건 얘도 조건인데 얘를 이면으로 내가 엮었죠. 자, 그럼 생각을 해봐봐. 이 결론부터 얘기했을 때 결론을 잘 보면 얘는 일단 참이죠. 얘는 칠곡 군민이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겠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주소지가 칠곡군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인 겁니다. 주민등록 거주가 딱 되어 있을 거니까. 그러면 봐봐. 칠곡 군민이다라는 이 조건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위해서 충분하죠, 여러분. 충분하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칠곡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아주 충분한 조건이죠. 맞죠? 여기까지 납득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얘가 일단 얘가 참이니까 지금. 참이니까. 참일 때 지금 기준으로 이런 말을 쓴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자,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이 조건은 칠곡 국민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에요. 왜? 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 돼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칠곡에 산다고 해서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이 조건은 칠곡 국민이기 위한 일단 필요한 조건이라는 거죠. 얘는 얘이기 위한 충분하잖아. 칠곡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거는 충분한 거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얘는 칠곡 국민이기 위해서 일단 필요한 거죠. 다이렉트로 칠곡 국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사람이 되어야지만, 귀화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먼저 돼야지만 칠곡군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아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요. 일단 내가 이 충분이라는 말과 필요라는 말을 그나마 납득시키기 위해서 제가 일단 예제를 잘 들어드린 거고요.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납득이 안 될 거예요.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이등변 삼각형, 아니지.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채호나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잘 모르겠어? 생각하기에 너무 생각할 필요가 없는. 채연아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에요.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얘들아, 정삼각형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세 변과 세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삼각형인데 이등변 삼각형의 뜻은 뭐예요? 두 변만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정삼각형이면 세 변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두 변은 당연히 똑같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런 거는 참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인 명제인데 방금 우리가 배운 충분 필요 봐봐. 얘가 참이니까 자 정삼각형인 것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실제로. 지금 얘는 내가 예제를 잘 들어서 납득이 되잖아. 충분이란 말과 필요라는 그 말의 뜻이 뭔가 느껴지는데 이게 수학으로 넘어가면 막 이게 방정식도 나오고 그런단 말이야. 부등식도 나오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납득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정리해서 딱 외워야 되는데 정삼각형이다 라는 조건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얘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 와닿지 않고요. 자,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이 조건은 정삼각형이다 라는 조건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와닿지 않거든요. 무슨 말이 이상하잖아요. 왜 정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이등변 삼각형이 왜 정삼각형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인지 뭔가 잘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충분과 필요를 매번 어원적으로 따지려고 하면 안 되고요. 아시겠죠? 이제 까먹는 거예요. 제가 방금 알려드렸지만 그냥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일단 예제를 드린 거고 앞으로 그냥 수학적으로 어떻게 그냥 기억을 하는 게 더 좋냐면 R이면 S다. 얘가 참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정방향이 참이면은 여기서 말하는 정방향은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방향이 참이면 R은 S 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그냥 따로 기억을 합시다. 자, 만약에 역방향이 참이에요. 역방향이 참이면은, 그러니까 지금 S를 봐봐. 지금 R은 정방향이 참인 거고 S를 기준으로 지금 역방향이 참. 왜냐면 S를 먼저 쓰면은 S 쪽으로 뾰족하고 간단 말이야. 얘가 R이죠. 얘는 지금 역방향이죠. 왼쪽이니까. 그러면은 S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는 게 문제를 풀 때 헷갈리지 않게 되는 거 아시겠죠? 자, 역방향이 참이면 얘 중에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맞죠? 순서만 바꿔놓은 거죠. 자, 역방향이 참이면 앞에 있는 거 기준으로 얘는 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아시겠죠? 이거는 받아들이세요. 그냥 외우는 겁니다. 암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 원리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 영역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P이면 Q 얘도 참이고요. Q이면 P 얘도 참이면은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서로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필요 충분 조건. 왜 충분 필요 조건이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필요가 더 좋나 봐요. 필요 충분 조건. 그러니까 둘 다 왔다 갔다가 참이면은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고 Q도 마찬가지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둘 다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워도 되니, 성윤아? 아, 틀리다니? 자, 만약에 이런 명제가 있다고 합시다. not R은 P이다. 뭐 이거 쓸 필요 없죠? not R은 P이다. 얘가 참이라고 치면은 앞으로 우리 어떻게 생각한다? not R이 not R. 그러니까 지금 정방량이 참이니까 not R 앞에 있는 걸 기준으로 정방량은 충분 조건, not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만약에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자, 얘는 S이면 P이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P이면 S다. 얘도 만약에 참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S는 P이기 위한 역방량이 참이니까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해석하시면 좋겠어요. P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 다음 P는 S이기 위한 충분 조건. 왜? 얘한테는 지금 정방량이잖아요. P에서 나가기 때문에. S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P는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리집합 관계 이딴 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조건 P는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조건 Q는 X 더하기 절대값 X를 했을 때 0이 되는 X들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봐봐. P에서는 굳이 말하면 X는 음수면 다 되는 거고요. 자, Q에서는 봐봐. 일단 여기서 양수는 안 돼요. 만약에 이거를 만족한 X가 Q의 진리집합 원소일 건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X가 여러분 양수가 돼버리면 예를 들면 2 같은 거에 돼버리면 어차피 절대값 양수도 양수이니까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Q도 마찬가지로 얘를 만족하려면 일단 X는 음수여야 됩니다. 왜? 마이너스 1 같은 거는 마이너스 1 넣고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절대값 1이니까 0이 될 수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얘를 만족하려면 얘여야 하지만 뭐도 있습니까? 0도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봐봐. 지금 P이면 Q이다가 참이니 여러분? 아니죠. 왜? 얘가 더 없잖아요. 얘보다. 맞죠? 잠깐만요. 참이죠. 죄송해요. 그러니까 일로는 못 가지. Q이면 P다 못 가죠. 왜? 여긴 0이 없으니까. 하지만 P이면 Q다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참이죠. 얘가 참이죠 지금. 왜냐면 자 이거의 발레가 뭐라고 지금 0인 거죠. 맞죠?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가 참이다? P이면 Q다. 얘가 참이니까 자 이제 보는 거예요.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 정방량이 참이니까 충분 조건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봐봐 수학적으로 얘는 얘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뭔가 좀 잘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한 그 규칙대로 기억을 하시면 헷갈릴 일이 없다. 자, 이번에 조건은 P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래. 자, 근데 이걸 만족하는 X랑 Y는 뭐여야 되냐면 X도 0이어야 되고요. 왜? X랑 Y가 둘 다 0이 아니라면 무조건 제곱을 하면 찌꺼기가 남기 때문에 조건 P의 그 진리집합 혹은 그러니까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X도 0이고 Y도 0이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자, 2번. 2번은 Q. 조건 Q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어야 됩니다. 자, 봐봐. 절대값이면 어찌됐건 너희가 여기 음수를 넣든 양수를 넣든 0을 제외하고 음수를 넣든 양수를 넣든 얘가 양수로 나올 거고 양수로 나올 거니까 양수 두 개 더해서는 절대 0이 안 돼.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가 플러스 1로 나오고 여기가 마이너스 1로 나와서 0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둘 다 양수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둘 다 얘도 X가 0이고 그리고 Y도 0이어야 되죠. 그 말은 뭐야? P이면 Q이다. 얘도 참인 거고 Q이면 P이다. 얘도 참인 거죠.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P는 아까 나왔네. 자,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 이거 거짓이죠. P이면 Q이다. 거짓이단 말이다. 하지만 Q이면 P이다. 얘는 참입니다. 정삼각형이면 충분히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왜? 역방향이 지금 참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헷갈리겠죠, 여러분? 자, 두 조건이 나와 있어요. P랑 Q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다? 정방향이 참이다. 얘가 참이라는 거를 저렇게 충분 조건이라는 단어로 우리한테 알려준 겁니다.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정방향으로 갔을 때 그 명제가 참이 된다. 그러니까 얘가 참이 되는 거를 저렇게 알려준 거라고 하시겠죠. 그 말은 뭐야? 여기 이 P의 X들이, P를 만족한 X들이 Q에 쏙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맞죠? 들어가줘야 되는 거니까. 자, P의 지금 진리집합을 나타내는 부동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Q를 조금 풀어볼까? 고1 때 기억나나요? 아, 지금도 고1이죠. 1학기 때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동식. 한 번만 알려줄까? 만약에 절대값 x가 여러분 2보다 크다 이럴 때가 있고요.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크다니까 얘의 절대값, 그러니까 절대값이 2가 되도록 하는 값이 2랑 마이너스 2잖아요. 2랑 마이너스 2 중에 작은 값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걔보다 작거나 이 2를 만족하는 절대값이 2가 되는 수 중에 큰 수 플러스 2가 있죠. 걔보다 크면 됩니다. 이거는 1학기 때 배웠던 겁니다. 절대값을 포함한. 그 다음 만약에 이 절대값이 있는 기호 쪽으로 절대값이 있는 쪽으로 뾰족하다면은 2를 절대값으로 해서 2가 되도록 한 숫자가 마이너스 2랑 2가 있는데 그거의 사이값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여기 등호가 붙으면 등호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크다 할 때는 바깥값이라고 내가 설명했었고 상윤이로 작다 할 때는 이제 사이값 이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 Q를 조금 풀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어찌됐건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얘가 여기 안에 쏙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조건 P를 부동식의 수직선에 표현을 한다면 마이너스 2, 5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A랑 마이너스 A는 적어도 이렇게 존재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맞죠? 여기가 A가 존재하고 마이너스 A가 여기 존재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부동식 두 개를 쓸 수가 있겠네. 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식을 쓸 수가 있고요. 왼쪽에 있으니까. 그 다음 A는 5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A는 5보다 크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식에 등호를 채울 건데 얘 두 개가 붙어도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포함이 돼줄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빵꾸가 뚫려 있어. 근데 지금 얘를 포함해줘야 돼. 그러면 등호가 안 붙겠죠. 왜? 포함시켜야 할 애는 없는데 포함해야 할 이게 약간 대상 포함 당할 애는 2를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있는데 포함해야 할 얘가 없다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절대 포함이 안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어찌됐건 얘는 등호가 붙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A가 2보다 크고 A가 5보다 크다. 둘 다 만족하는 거는 얘겠죠. 2보다 크고 5보다 크려면은 5보다 커야겠지 당연히. 자, 얘가 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 말은 뭐야? 정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이 참이란 거니까 이런 거죠. x제곱 더하기 3ax 플러스 27은 0이 아니면 x 플러스 2면 x 플러스 3도 0이 아니다. 얘가 참인 명제를 알려준 거죠. 지금 필요 조건이니까 역방향이 참이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사람의 뇌는 이렇게 그 등식에서 이게 꼬표가 되어 있으면은 사람의 뇌는 해석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는 대우명제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은 얘의 대우도 참이란 말이야. 그럼 대우는 어떻게? 자리 바꾸고 역 구한 다음에 부정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이라면 x 더하기 3이 0이면 x제곱 더하기 3ax 플러스 27도 0이다. 얘가 참이라면 여러분 이 대우명제도 참이 된다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3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3을 여기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겠죠. 얘이면 얘다란 거는 적어도 얘가 마이너스 3이 있어야지만 그게 참이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 대입하면 9 마이너스 9a 플러스 27은 0이니 36이니 a는 4가 되겠습니다. 자, 납 P는 납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아, 역방량이 참이다. 납 P는 납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니까 얘가 참이란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럼 쌤 좀 보기 불편한데요? 그러면 그따로 다시 쓰자. 똑같이 이렇게 쓰면 되지. 얘가 참이라는 걸 필요 조건 혹은 충분 조건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조건 얘이면 얘이다가 참이란 건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 여기 진리집합에 포함된다고 내가 설명을 드렸었고, 자, 그러면 not q라고 되어 있으니까 not q의 진리집합은 라지 q의 여집합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포함 관계가 돼야 된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자, 그럼 여집합이 있으면 해석하기 힘들죠. 그럼 내가 뭘 했어? 다 C를 붙여서 얘가 또 성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P가 좀 오른쪽에 불편하니까 결국 P가 Q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납 P는 납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을 한번 썼더니 지금 그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결론은 이제 얘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말이랑 이 말이 똑같다는 말이거든, 지금. 이제 가시면 되죠. 얘가 여기 포함되는 거니까 P에서 Q를 빼면 공집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C 다 붙일 수 있다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교집합하면 상윤아 뭐가 되니? P가 되고요. P가 되죠. 두 개를 합집합하면은 Q가 되겠지. 그 다음 하나 더 뭐 있니? 여기다 C 붙인 거. 물론 그 전에 있었지만, 근데 얘를 보통 기준으로 두고 이제 내가 동치변형 하라고 했으니까. 자, 1번 없고요. 2번 없고요. 3번 있네요.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막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그 지랄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럼 절대 못 풀겠죠, 여러분. 제가 하라는 대로 푸시면 됩니다. 자, S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그러면 정방량이 참이란 거고요. 납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럼 이제 역방량이 참이니까 이거 많이 하다 보면 결국 Q에서 납 P, 얘가 참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not S는 충분 조건이니까 그대로 가시면 되겠죠. not S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자, 일단 이 세 개의 참인 명제를 줬죠. 자, 그러면은 엮고 싶어야 돼. 봐봐. 얘가 참이면 이 명제 대우도 참일 거니까 자리 바꾸고 부정하면 not Q이면은 S이다. 얘도 참이 되겠죠. 그럼 봐봐. 얘를 엮을 수가 있단 말이야. 맞죠? S면 R이다고 참이니까 이렇게 가셔도 되겠죠. 이제 더 이상 안 쓰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도 엮고 싶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얘 대우하면은 뭔가 여기 앞에다가 또 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드시죠? 자, 얘 대우 명제 쓰면은 P이면 not Q이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P를 붙여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네 개가 연결이 됩니다. 이제 해석할게요.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정방량 참이니까 충분 조건 되는 거고요. R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맞죠? 왜? 역방향이 지금 참이잖아요. 맞죠? 역방향이 참이잖아. R을 기준으로 R을 왼쪽에 둔다면 지금 이렇게 될 거 아니니. 역방향이 지금 참인 상태니까. 필요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P는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 할 수 없겠지. 답은 기역, 니은 이렇게